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합격을 기원하겠쌤. 여러분들 동기기 핵심만 콕 집어드리겠쌤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기기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스토리인데, 동기 발전기와 또 전동기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기계 에너지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 전동기는 그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넣으면은 기계 에너지로 회전을 시켜주더라, 선풍기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베스트 몇 개냐면 베스트 13을 준비해 봤습니다. 13개의 스토리 쭉 핵심 개념과 그리고 문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역시 문제를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동기 발전기는 이렇게 8가지 스토리 살펴보겠고요. 동기 전동기는 이렇게 5가지 살펴보면 베스트 13이 되겠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동기 발전기부터 스토리를 시작하겠고요. 구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대략 나타내면 왼쪽과 같이 보일 수 있고요.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발전기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떠올리시면서, 자,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떠올려 주시고, 앞에서 한 1강에서 한 직류 발전기와 좀 반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기 1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자, 저는 원리 1 이렇게 표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자를 회전시켜요. 자, 여기 있는 것을 계자라고 했었죠. 자속 파일을 만드는 것을 계자라고 했었고, 전기를 발전시키려면,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패러디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회전시키면은 자속이 이제 변하겠죠. 그러면은 어디에? 원리 2번. 자, 회전자가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 고정자에 권선을 감아서 설치를 이렇게 해두고요. 여기에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속이 변화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전압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발생한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구조 1 회전자, 구조 2 고정자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봤으니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제가 봤을 때 요 전체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동기 발전기고 교류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된다. 자, 두 번째는 각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자, 회전자가 뭔지 알겠다. 그럼 회전자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회전자는 자속을 만드는 계자를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직류 발전기와 다르죠. 직류 발전기는 코일을 회전시켰다면 계자는 고정시켜두고, 이것은 그 반대가 되죠. 계자를 회전시켜 보는 거.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계자를 왜 회전시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기계적으로 튼튼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자, 고전압이 유기되는 전기자가 고정되어서 슬림링 없이 간단하게 외부 회로로 인출이 가능하고요. 절연이 3번 용이할 것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3번은 고정자입니다. 자, 여기죠? 요 고정되어 있는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 부분으로서, 자, 계자의 자속이 변하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이 발생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전기자 건선이 고정자의 철심에 감아진 그런 형태일 것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전기자를 고정하고요. 고정자죠. 자극 N극의 습을 회전시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회전계자법이라고 했죠. 짠 하고 요 그림 떠올리면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동기발전기를 왜 회전계자형으로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고전압에 견딜 수 있게 전기자가 거련전선 절연하기가 쉽고요. 기계적으로 튼튼하죠.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고전압을 슬리밍 없이 간단하게 외부에 인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기기의 전기자 건선법입니다. 자, 고정자에 있는 전기자 건선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왼쪽에서 요거를 기억할게요. 우리는 동기 발전기에서는 특히 2층권, 중권이면서 분포권, 단절권을 사용한다. 이렇게 꼭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2층권은 이런 슬롯에 도체를 2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 주셔야 될 것은 1번 요 상황을 가져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 분포권과 단절권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먼저 분포권 먼저 보면 자, 2번 분포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교되는 것은 집중권인데요. 집중권은 한 슬롯에 집중시켜서 갚는 권선법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면 고조파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이 고조파로 인해서 파형이 깨끗하지 않을 것이다. 일그러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분포권, 각 슬롯에 분포시켜서 감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분포를 하면 고조파 제거가 가능해서 깨끗한 파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포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자,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리경사 하나만 집중해서 해. 그러면 조금 고조파 발생 우려, 탈락 발생 우려가 있다. 불합격 발생 우려가 있다. 자, 이 과목만 계속 공부하면 또 좀 그런 거야. 어떻게 분포 1, 2, 3 과목 골고루 공부해야죠. 그래야 합격할 수가 있다. 자, 2층권, 중권, 분포권, 단절권 하고 있고 이번엔 단절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가져가 주셔야 할 것이고 단절권입니다. 자, 전절권과 함께 볼 것인데요. 여기서 단은 짧을 단자를 떠올리면서 다소 작게 감았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호일 간격을 극 간격보다 작게 하는 권선법이다 해서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 고조파 제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좋은 파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절권은 극 간격이 같게 전부 감는 방식 이렇게 해서 고조파 발생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2층권 맞고요. 분포권, 분포에서 중권 맞고 전절권 아니었죠? 단절권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짠하고 우리 앞에 체크한 거 갖고 왔는데 요거 한번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좀 고조파 제거하기 위한 권선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다면요. 단절권 일단 있어야 되고요. 집중이 아니라 분포권이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자 권선을 동기발전기에서 단절권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조파가 제거됩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동기발전기 우리 그림이었고요. 한 번 더 같이 살펴볼게요. 자, 1번 요걸 뭐라 불렀냐면 회전자였죠? 계좌를 회전시킨다. 자, 그럼 회전하는 속도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NS라고 하고 동기속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회전, 동기속도로 NS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여기에 고정자에 있는 곳에 자, 여기 써볼까요? 2번 고정자에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일상의 유기기전력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3번 이 일상의 출력 여기는 3상 발전을 하거든요. 3개 여기가 한 상, 두 번째 상, 세 번째 상 그래서 3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은 우리가 3상 출력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자, 오른쪽에 정리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1번 필요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동기 속도 NS라고 하고요. P분의 120F 단위는 RPM입니다. Revolutions per minute 이렇게 해서 분당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분당 회전수다. 예를 들어서 NS가 1000이라면 RPM 그럼 분당 1분에 1000번 회전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가져가 주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NS 스몰 n으로 해서 이것은 초당 회전수입니다. 그러면 1분에 60초이기 때문에 60으로 이거를 놓으니까 P분의 2F 그리고 단위는 RPS revolutions per second 이렇게 해서 이것은 초당 회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NS가 60 RPS라고 한다면 초당 60번 회전하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파수가 F 얘기하는 거고 극수는 P죠. 동기기의 매분 회전수로 물어봤어요. 자, 매분이니까 분당 회전수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써주시고요. P는 6분의 120F 50 이렇게 넣어주고 짱짱 약분돼서 1000이다. RPM이 되더라. 이거 보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 속도래요. 자, NS죠? 자, 근데 NS라고 쓰려고 봤더니 RPS네요. 그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스몰 n 이렇게 써주시고요. 교류 발전기 기전력의 주파수가 F가 60일 때 극수가 얼마냐? P가 얼마냐로 물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이거 보시고, 초당 회전수는 P분의 60으로 노누니까 120F를 EF 이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자, 이것이 30이라 그랬고요. P분의 2배의 F는 60Hz랍니다. 이것은 P분의 120는 3이 되겠고요. 따라서 P는, 자, P를 여기 가고 30 놓아주니까 120분의 30이 되겠고요. 짱짱 하면 4 극이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1번 극수가 P가 8이고요. 2번 회전수 RPM이니까 NS가 900이고 병렬 운전을 한대요. 자, 여러분들 뒤에서 할 거지만 미리 지금 갖고 가겠습니다. 병렬 운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 주파수 F가 같음 이렇게 인지를 좀 해주세요. 자, 이것의 극수가 12극이라면 회전수가 얼마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를 NS인데 첫 번째 거니까 1이라고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분의 120F 이렇게 1번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P1은 문제에서 8극이랬어요. 그죠? 거기 8 넣고 120의 F1 이것이 900rpm이더라 라고 했죠. 그럼 따라서 F1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약분되면, 자, 8, 1은 8, 8, 5, 40. 자, 15로 나누면 15분의 900이 되고요. 이것은 60, 익숙한 숫자가 나왔네요. 60Hz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자, 두 번째 거의 회전수는 P2분의 120F2인데, 자, 문제에서 병렬 운전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F1과 F2가 60Hz로 같은 상황이다. P2는 12극이랬죠? 그래서 넣으니까 12극분의 120에다가 F2는 60이 되겠죠? 자, 짠짠짠 하고 600rpm이더라. 1분에 600번 회전한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제 교재에 다양한 문제들 넣어봤어요.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거 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우리 아까 일상의 출력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일상의 출력. 자, 근데 여기 회전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1번 돌극형이 있고요. 철극이라고 이제 하고, 2번 비돌극형이니까 원통형이 되겠죠. 자, 그럼 돌극,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의 특징은, 자, 요런 빈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는데, 공극이, 자, 어때요? 좀 불균일하죠. 그래서 이것은 공극이 불균일하다. 그럼 이것은 리액턴스가 또 불균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밑에를 보면, 자, 여기 공극이 어떻죠? 공극은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간격인데, 공극이 이것은 균일하죠. 위에 것보다 이렇게 균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이것은 리액턴스가 다소 균일할 것이다. 이런 특징을 보았을 때 출력을 한번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돌극형은요, 부하각이라는 것이 60도일 때, 델타가 60도일 때 최대 출력이다. 3번 가져가 주시고요. 자, 밑에, 자, 이렇게 반듯한 요런 원통형에서는 90도일 때, 자, 반듯하죠?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더라. 이게 4번 꼭 가져가 주셔야 될 내용이고요. 출력은 원통형 기준으로 봤을 때 5번. 자, 이 공식이, 자, 눈에 좀 익게 해주세요. XS분의 EV 사인 델타더라. 그래서 모양으로 한번 일단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 체크한 거 떠올리시면서, 자, 원통형 비돌극형이 되겠죠? 자, 요렇게 원통이었어요. 자, 반듯하죠? 그래서 몇 도일 때 최대다? 90도일 때 최대더라. 나올 수 있고요. 돌극형은 그럼 몇 도죠? 60도가 최대 출력이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삼상 출력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3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S분의 3EV 사인 델타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돌극형입니다. 원통형이죠.
한상의 출력이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 모양으로 기억해 볼게요. XS분의 2V 사인 델타.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출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3배 하면 되겠죠? 자, P는 XS분의 2V 사인 델타의 3배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장에 가져가야 할 베스트 13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매극, 매상각 슬로스를 구하라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결론은 요 공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밑에 예시를 같이 갖고 갈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동기발전기에 슬롯수가 18개다. 즉,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슬롯이 파여져 있을 거예요. 이 슬롯에는 우리가 전기 도체를 이렇게 넣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여기 도체가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즉, 요 도체를 이렇게 넣는 여기를 슬롯이라고 한다. 이런 모습을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로 기억하면 굉장히 쉽게 또 떠올릴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슬롯 수가 18개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극수가 2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극수가 자, N극 S극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S, 여기가 N극이라면 자, 총 슬롯이 18개랬죠? 극수가 2개니까 요 절반 S극에 해당하는 부분은 9개 슬롯이 될 것이다. 그럼 이거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잖아요. 총 슬롯을 극수로 나눠라. 그럼 어디까지 완성이 된 거냐면 지금 공식에서 여기 총 슬롯 수를 극수로 나누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 것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때 만약 3상을 사용했다라면 자, 상에 대해서 자, 이렇게 3상이면 한 상은 몇 개에 해당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개였는데 이 9개를 얼마로 또 노나요? 상수만큼. 즉 요렇게 갈 때 나누기 3으로 나눠주면은 3개가 나오겠죠. 이 3개의 의미는 여기 보시면 아까 이렇게 Sn극 있으면 자, 매극, 그러니까 하나의 요 극에 대해서 9개였는데 3상이니까 요걸 3으로 또 나눠서 요만큼이 한 상에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요. 아, 요 공식에서 상수로도 논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납득이 가겠죠. 자, 그럼 시험장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6극 36슬롯 3상을 쓸 때 매극 매상당 슬롯 수가 얼마냐.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총 슬롯스 뭘로 논하라? 극수 그리고 상수로 논하라. 총 슬롯이 36이고요 6극의 상수는 3상이니까 자, 여기 땅땅 12, 땅땅 2, 아, 2개더라.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기발전기의 특징인데요.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있어요. 자, 이름을 보니까 어때요? 좀 좋지 않아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다. 즉, 여기 보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회전자의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좀 표기를 해볼게요. 자, 주인공이 주자속이니까 회전자의 주자속을 빨간색으로 해보고 그 다음 영향을 미치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을 파란색으로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림에 담아 보았는데 이 전기자 반작용은 자, 1번 여기 회전 계자가 회전을 하면 일단 요 계자에서 자속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빨강 색깔을 지금 이것이 주자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파란색깔 전기자 전류는 저 여기 설치된 전선에 고정자의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발생하겠죠. 이거는 지금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이런 회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요 파란 색깔 요것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입니다. 요 동기발전기는 요걸 돌리면 여기서 여기에 전압이 유도돼서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또 발생하니까 이게 요 주자속에 영향을 서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이고 전기자 반작용은 작은 것이 안정적이겠죠. 크면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시험장에 요걸 가져가야 돼요. 글이 빽빽한데 제가 다 요약해 드릴게요. 자, 가져가실 거 번호를 매겨 보겠습니다. 자, 1번 교차 자화를 이렇게 체크하세요. 자, 이건 언제 발생을 하느냐. 자, 순저항 부하가 연결된 경우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 다 빼볼게요. 자, 밑에 글을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순저항 부하는 이 동기발전기에 R,
R 성분이 연결되어 있을 때 교차 자화 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 1과목 4단원 교류회로에서 했던 건데 순저항 R은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고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 주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면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크로스 되는 순간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크로스. 그래서 이름이 교차 자화다. 교차 자화,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되고, 자, 직각으로 이렇게 횡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횡축이다. 그래서 가로 열고 횡축 반작용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한쪽은 감소시키고요, 한쪽은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주자속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파형이 일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요 정도 압축 강의에서 요 정도 하고요. 그 왜 그러냐 너무 궁금하면 제가 그 본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2번 감자작용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부하일 때? 동기발전기 L부하가 연결될 때입니다. 그럼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L부하고요. 우리 뭘 떠올리면 되냐면, 자, 요거 인덕터, 리액터, 코일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배웠냐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뒤지니까, 지연되니까 지상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외우고 싶지 않은 분들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자, 여기 전류가 흐르면 꼬불꼬불이네요. 전류가 좀 잘 안 흐르겠죠. 그래서 90도 뒤져서 전압보다 흐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인덕턴. 자, 그럼 이때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전류가 뒤지니까 주자속이 이렇다면 뭔가 이게 뒤로 가는 느낌? 이런 느낌의 이미지. 자,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쇄가 되겠죠?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이니까 더하면 이제 감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감자, 자속이 감소한다. 감자 작용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주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은 축이 일치하죠. 그래서 나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직축 반작용이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90도만큼 지연됨으로, 자, 주자속과 반대 방향이 돼서 주자속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유기기전력은 낮아지는 그런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3번 볼게요. 증자작용입니다. 증자작용. 자, 이제 느껴지네요. 자, 이거는 감소, 이거는 증가하겠죠.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누구? C부하를 연결을 했을 때 그렇더라. 자, C 커패시턴스는, 자, 커패시터 콘덴서 역할이었고요. 요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반대였죠.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섭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에는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앞서가기 때문에 주자속이 이렇다면, 자, 같이 이렇게 앞서 같이 가는 느낌. 자, 그럼 요거 어떻게 됩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면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자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직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중요한 거 가볼게요. 4번은, 자, 우리 뒤에서 동기 전동기를 할 건데, 동기 발전기와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제 단지 동기 전동기는 이번에는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즉 콘센트를 꽂으니까 이제 모터 돌아가는 거예요. 선풍기. 그렇게 쓰는 목적인데, 동기 전동기에도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겠죠. 이때는 발전기의 반대입니다. 즉 R부하는 교차자인데 L부하가 연결되면 증자고요. C부하면 감자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이쪽 전기자 반작용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하나 체크를 또 안 했는데, 요 저항, 순저항 R에 연결된 것은 코사인 세타가 1인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코사인 세타는 0률이었어요. 얼마나 이 부하에서 일을 실제로 하느냐,
저항에서 일을 하느냐 그거였죠. 그래서 이 저항을 역률이 1인 상황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으니까 같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은 뭐라 그랬냐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동기발전기, 발전기 잘 보셔야 돼요. 전동기인지 발전기인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에서 역률이 1일 때요. 역률이 1이라는 얘기는 순저항 R에 연결됐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면 전류와 전압이 같은 동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자속,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 크로스가 되더라. 크로스. 자, 그럼 그 무슨 작용이다? 교차 자화작용이다. 횡축작용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바랍니다. 자, 1번 동기 발전기고요. 자,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여기 보면 주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수직이 되어 크로스가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뭐 벌써 답이 나왔네요. 교차 자화다. 그래서 요렇게 풀 수도 있겠더라. 자, 구체적으로 이제 나아가면 이런 내용도 나오겠죠. 3번. 자, 그래서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해서 편자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교차자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류 1번 발전기고요. 2번. 자, 무엇이 늦는지 봐야 돼요. 자, 이거 읽어보니까 90도 늦은 전류가 통한대요. I가 V보다 90도 뒤지는 상황이죠. 자, 그럼 뭘 떠올려야 되죠? L부하죠. L. 자, 꼬불꼬불 전류가 흐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자, 이때는 주자속이 있으면 뒤지니까 반대에 이거 합치면은 감소하니까 감자. 그래서 정답은 요렇게 되겠죠. 축은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발전기네요. 여기서 무부하 유도 기전력 전압보다 2분의 파이는 자, 파이가 180도니까 2분의 파이는 90도였죠? 90도 앞선대요. 아하, 2번 전류가 앞선다는 상황입니다. 이때 반작용이 어떤 거냐? 자, 그럼 여기서 I가 V보다 90도 앞서요. 그럼 이것은 C부하죠? 요렇게. 자, 그러면 주자속이 있으면은 앞서서 같이 가는 느낌? 자, 이거 합치면 증자.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자,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이 아닌 것은 증자, 감자, 교차자. 눈에 다 익죠? 포화는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는 김에 우리 베스트 13선에서 10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발전기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반대더라. 그래서 앞에 보면 뒤진 전류는 L이었고요. 그건 감자. 앞서면 C고 증자인데 전동기는 그 반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기 기준으로 알아두고 그 반대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동기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전동기라면 전기자 반작용은 발전기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발전기 한번 볼까요? 우리 발전기 기준으로 했으니까 발전기에서는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앞선 전류죠. 자, 1번 체크. 여기 앞선 전류입니다. 앞선 전류면 I가 V보다 90도 앞서면 무엇이었죠? C부하였죠? 그러면 앞서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억을 빠르게 해보자. 자, 요렇게 나란하게. 그러면 증가하겠죠? 둘이 합치면은 증자더라. 그런데 전동기에서는 반대가 돼버리니까 감자가 될 것이다. 이거 보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1번 전동기 전기자 반작용이고요. 이번에는 뒤진 전류예요. 이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전기 기준으로 보면 I가 전압보다 90도 뒤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L부하였죠? 자, 요렇게 꼬불꼬불 전류가 늦게 흐를 것 같다. 그러면 숑 반대 느낌? 자, 요거 서로 상세 감소하겠죠? 감자더라. 그러나 전동기에서는 이것의 반대로 증자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 수도 있겠더라. 자, 그 다음 베스트 13선 하고 있고요. 5번째 스토리 할게요. 동기발전기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는 난조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헌팅이라고 하고요. 발전기에 연결된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에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를 중심으로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을 방지하려면요, 요 밑에 거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체크하실게요. 제동건선을 설치하더라. 요거 체크해 주시고,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기 위해 플라이 휠 설치, 그리고 조속기 선능을 예민하지 않도록 하며, 이건 앞에서 했던 거죠. 단절권, 분포권, 고조파 제거. 자, 전기자 어떤 회로 저항을 작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단락비는 크게 해줘야 됩니다. 뒤에서 하겠지만 단락비가 크면 기기의 안전도가 커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좋은 겁니다. 단락비가 큰 건 좋은 겁니다. 자, 동기 임피던스라는 게 있어요. 자, 임피던스 하면 느낌으로 가져보면, 자, 임피던스는 무엇이냐면 교류에서 나타나는 저항이겠죠. 역시 이것도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작게 해주는 것이 좋겠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동건선 하면요, 난조 방지입니다. 자,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건선 무엇이죠? 제동건선이다. 1번. 난조 방지와 관계없는 것. 자, 여기 보면 제동건선을 설치하지 않는다? 아니죠. 설치하겠죠. 자, 4번 이런 저항이나 임피던스는 작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동기기 손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부하손과 무부하손 이렇게 놓아져 있는데요. 자, 부하손은 변할 수 있는 가변손입니다. 부하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변화하는 손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그젬플로 구리손. 자, 구리손의 저항 성분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겠죠?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뒤에 저항손, 저항손 이런 것들이 부하손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무부하손은요, 고정손입니다. 전기기기를 무부하로 운전할 때 생기는 손실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고정손이라고 하고, 자, 예를 들면 철손이 있겠더라. 철심 안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히스테리시스손, 와류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계손, 어떤 베어링 마찰손, 풍손, 브러쉬 마찰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기계 손실 중 무부하손입니다. 부하 없는 거 고정손이죠. 그럼 어떤 것들이었죠? 베어링 마찰손, 풍손, 와류손, 전기자 동손은 아닙니다. 2번 이건 구리손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하손이다. 자, 동기기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것은 무부하손이었죠. 자, 여기 대표적인 게 뭐였죠? 철손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들은 부하손, 가변손이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 13 같이 하고 계시고요. 6번째 단락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락비는 시험장에 두 가지 갖고 가세요. K는 자, IN분의 IS. IN은 전격 전류를 의미하고요. IS는 단락 전류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이것은 곧 뭐와 같냐면 %Z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고, 임피던스 뭐였죠? 어떤 저항하는 성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그런 느낌을 가져주시면서 이 공식을 가지고 현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공식 쓰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저걸 떠올려 달라 이겁니다. 자, 전격이 자,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나왔네요. 전류가 전격이랬으니까 전격 전류 IN이 될 거고, 자, 단락 전류를 구해봐라. 그리고 2번 단락비를 줬어요. K. 자, 그럼 한번 구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단락 전류 이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락비 공식을 가져가기로 했었죠. 시험장에. 어떻게? 전격 전류분의 IS 단락 전류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단락비가 1.3이고요. 전격 전류는 문제에서 500이랬으니까 500 넣고 단락 전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단락 전류는 1.3 곱하기 5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계산기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계산기 꺼내셔서 1.3 곱하기 500 하면 650이죠. 그래서 650 암페어더라.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락비가 K가 1.2고요. 동기발전기의 %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 요거 표기만 잘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문제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단락비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였고요. 1번 공식. 자, 2번 공식은 % 동기 임피던스 분의 100을 가져가 달라였죠. 자, 여기선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단락비가 1.2는 퍼센트 Z분의 100이더라. 따라서 퍼센트 Z 동기 임피던스는 1.2, 자 100을 1점으로 나누면 되겠죠. 역시 계산기 쓰시면 100 나누기 1.2를 하면 83.33이 나오네요. 그럼 대략 83.3 정도가 되겠더라. 그래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83.3%더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두 개 정도는 가볍게 가져가 주시고, 자, 이제 단락비가 크다의 의미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단락비가 크면요, 이 값이 크면 굉장히 기기의 안정도가 올라가서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왜 그러냐?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앞에 공식에 의하면 단락비는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 했었죠? 자, 이 공식을 떠올리면서 가볼게요. 자, 단락비가 크면 안정한 거야. 왜 그래? 요 임피던스 성분이 낮아지거든요. 즉, 자, 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낮을수록 단락비가 커요. 어떤 저항하는 성분이 작아지면 단락비가 커져서 안정해진다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압 변동률이 낮아질 겁니다. 그럼 전압이 변동하는 정도가 낮아지면 안정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동기 임피던스 성분이 낮아지면 이 동기 임피던스 성분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성분이 있어요. 즉, 이 값이 덩달아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즉,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성분도 덩달아 낮아지는 것이다. 전기자 반작용,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기자 반작용이 낮아진다. 전기자 반작용이 낮아지면 안정한 거죠.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으면 안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낮다는 얘기는 공극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극은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 공간이 넓어지면 주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서로 영향을 덜 주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와봤어요. 전기자 반작용은 이거였죠. 주자속과 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서로 영향을 받는 것. 근데 공극은 이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간격이었죠. 이게 넓어지면 서로 영향을 덜 주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낮아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공극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계는 좀 커지겠죠. 커지고 무게도 커지고요. 가격도 그만큼 많이 비싸지겠죠. 자, 이렇게 연결해 지어 주시고, 자, 이 기기 규모가 커졌을 때 철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철손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또 많은 문제를 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 자, 그럼 단락비는 일단 크면 좋은 겁니다. 즉 KS는 요거 하나 써놓으시고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100 써놓으시고, 이렇게 크면 안정도가 커져서 굿, 좋다,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였죠. 자,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이게 작아진다는 얘기였어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자,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전압 변동률이 낮아지더라. 그러면 안정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1번 스토리 했고요. 자, 2번 스토리는, 자, 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에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성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도 줄어들 것이다. 그 얘기는 공극, 그 사이가 간격이 넓다라는 얘기고요. 공극이 넓어지면 기계의 규모가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가격도 비싸지겠죠. 요렇게. 자, 세 번째 스토리는, 자, 기계 규모가 커지니까 철손이 그만큼 많이 생길 것이고 효율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단락비가 크면 이런 스토리들이 와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단락비가 크면 안정한 거야. 전기자 반작용이 커요? 아닙니다. 낮아지겠죠. 그래야 안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전압 변동률 작고 무겁고 비싸지더라.
자, 단락비가 크면 이랬습니다. 다음 중 작아지는 걸 고르랬어요. 공극은 커지겠죠? 전기자반전기 다운이니까. 단락비가 크면 단락전류는 커지겠죠?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와 전압 변동률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안정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다음 중 작아지는 것이니까 3번입니다. 자, 기계 크기는 커지겠죠? 왜? 공극이 커져서 전기자반전기는 다운되니까 기계 크기는 커지더라. 자, 공극이 넓을 때 그것은 전기자 반작용이 낮다. 그 얘기는 뭐 안정도가 높다라는 얘기고, 안정도가 높으면 단락비가 크다 이런 스토리로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왼쪽 보시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안정도 증대 맞고요. 전압 변동률이 작아야겠죠. 아닙니다. 나머지 맞죠? 단락비도 크고. 자, 동기기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대책이 아닌 것은, 단락비는 크면 좋죠. 동기 임피던스 성분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아닙니다. 2번입니다. 자, 베스트 13 중에 특성 곡선입니다. 자, 요것은 문제로 한번 외워볼게요. 자, 문제는 대표적으로 요것이 있어요. 포화계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BC'문의 CC'.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포화곡선에 대해서 묻는다면 계좌전류와 단자전압 사이의 관계 1번 이렇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베스트 13선 함께하고 계시고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8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그림처럼 발전기 2개를 한 대 쓰는 것보다 병렬로 쓰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력 공급할 수 있어요. 요 부하예요.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뭘 가져가셔야 되냐? 시험장에는 기전력의 전압 크기 같아야 되고요. 위상 같아야 되고요. 주파수 같고 파형이 같아야 된다. 요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크기가 다르다면, 자,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G1, G2라고 해볼게요. 여기 뭐 G1 제너레이터 1, 제너레이터 2라고 해본다면, 만약 전압의 크기가 다른 경우는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요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효순환 전류가 이렇게 발전기끼리 생기겠다. 이것은 무효 횡류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멘트가 나올 수가 있냐면, 자, G1 쪽 발전기의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요, 오히려 G1의 역률은 저하되고요, G2의 역률이 향상된다. 이런 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상이 같아야 됩니다. 다른 경우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G1과 G2 위상이 다릅니다. 이렇게 델타만큼 다른 상황. 그럴 때는 자, 어떤 일이 생긴다? 동기화 전류가 생긴다. 자, 그래서 동기화 서로 같아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고, 유효 횡류라고도 하니까요. 유효순환 전류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병렬운전 조건, 크기, 위상, 주파수 맞고요. 용량은 그럴 필요가 없더라. 1번. 자, 병렬 접속입니다. 동기, 발전기. 관계없는 것은, 자, 위상 같고 주파수 같고 전압 같아야 돼요. 전류는 아니더라. 1번입니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중 기전력 크기가 다를 경우에 뭐가 흐른다 그랬죠?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자, 병렬운전에서 한쪽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서 유기기전력이 커져서 전압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를 것이다. 자, 두 대의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이고요. 한쪽 계좌 전류를 증가시킬 때 두 발전기 사이에서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더라. 자, 또 두 대 동기발전기 병렬운전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쪽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쪽이 오히려 낮아지고 비기의 역률은 높아집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하는데 이번에 위상차가 나요. 그럼 어때요? 서로 같아지려고 하더라. 그래서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더라. 자, 역시 발전기 병렬운전 기전력 위상차가 발생하면요, 동기화력이 생겨서 두 기전력의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작용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베스트 13선인데 9번째부터는 동기 전동기예요. 앞엔 동기 발전기였죠? 여긴 동기 전동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요 계좌를 돌렸었죠. 발전기 할 때는. 이번엔 반대로 전동기니까 고정자의 전류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게 회전한다는 거. 요거 이용하면 우리 선풍기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발전기와 반대다. 근데 구조는 같습니다. 그럼 이 회전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 회전 속도는요, 요 동기 속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동기, 전동기, 동기기 이렇게 나온 것이다. 자, 오른쪽에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하면 전동기니까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한다. 자, 전기 콘센트 꽂으면 선분기 회전 이런 모습 떠올리시면서 자, 고정자의 삼상교류 전원을 여기에 인가를 하면요. 회전자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동장치로 요를 이제 딱 하면은 기동은 이제 정지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기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동장치가 필요하고 기동을 시키면 회전자가 회전을 합니다. 자, 근데 봐주셔야 될 것이 회전자가 이제 회전을 하는데 요게 회전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 회전 속도가 얼마냐 봤더니 자, 요겁니다. 1번 회전수를 갖고 가세요. 자, 이거 눈에 있죠? P분의 120F가 되겠습니다. 즉 P와 F 극수와 주파수가 일정하다면요, 동기 전동기는 이 속도로,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하면서 불변합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야 될 게 이 회전수랑 동기 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해서 변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전동기니까 토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토크는 전압에 비례하더라. 요거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동기 전동기는 기동해야 돼요. 정지 상태에서 이제 막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이 뭐가 있냐 봤더니 기동 전동기법, 유도 전동기를 또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기동법입니다. 기동 전동기법도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이극적인 유도 전동기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이극적인 유도 전동기를 사용해라.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자기기동법 보면은 자기기동을 할 때는 기동건선이 필요합니다. 이때 쓰는 것을 단락건선, 제동건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계좌회로를 저항을 통해 단락시켜 놓고 기동해야 됩니다. 요렇게. 자, 왜 그렇게 하냐 봤더니 고전압 유기로 인해서 계좌회로가 소선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렇게 기동건선부터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제가 노란색 체크한 것들을 꼭 체크하고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였죠. 자기기동, 유도전동기법.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 기동법은요, 여기서 기동전동기법이죠. 자, 동기발전기 기동을 하기 위해서 유도전동기 쓸 때 극수가 8이라면 유도전동기 몇 극 쓴다고요? 여기다가 6극이다. 왜? 2극 적은 거를 써야 되더라 였죠. 자,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에서 계좌건선을 왜 단락하냐? 고전압 유도에 의한 절연 파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극 60Hz에서 동기전동기의 회전수를 물었습니다. 자, 동기전동기의 회전수는 동기속도로 회전해서 P분의 120F가 되더라. P는 2극이고요. 120에 60이 되더라. 땅땅 60, 36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3600 RPM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전동기에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속도입니다. 속도는 NS는 P분의 120F로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동기전동기의 특징이죠. 자, 삼상 전동기의 토크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1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 13성 함께하고 계시고요. 11번째입니다. 자, V 곡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번호를 한번 매겨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요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 Y축이 전기자 전류고요, X축이 계자 전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가장 전기자 전류가 작게 흐를 때 있죠. 즉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코사인 세타가 1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라고 했었죠. 높을수록 좋은 거였죠. 에너지를 잘 전달하니까요. 1이면 100% 다 전달하더라.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요렇게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1이다. 이것이 이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에 체크를 해볼게요. 계자 전류를, 그러니까 우리가 계자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만드는 건데 그 자속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자 전류를 변화를 시키면 전기자 전류도 지금 바뀌고 위상과 역률도 바뀌고 있죠. 그런 것이 위상특성 곡선, V 곡선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부하가 증가할수록 V 곡선은요, 어디로 이동한다? 위로 이동합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요 기억은 어떤 상황이냐면 무부하 상황입니다. 무부하 상태. 자, 요게 기억이 되겠어요. 자, 니은은 이제 부하를 단 거예요. 부하가 있어요. 자, 부하가 더 커져. 부하 2라고 할게요. 요렇게. 부하가 커질수록
곡선은 위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3번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4번은 자, 부족 여자입니다. 어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계좌 전류를 왼쪽으로 이렇게 줄여요. 그러면 여기 4번 부족 여자라고 하고 이것은 뒤진 전류, 즉 지상 역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뒤진 전류는 지상이라 그랬죠? 그럼 그건 뭐예요? 대표하는 소자가 리액터였죠. 그래서 요 멘트를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반대로 5번 과여자인 상황.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좌 전류를 증가시킨다면 과여자, 진상 역률, 커패시터 역할을 하겠더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가 역률 1로 운전되고 있다. 이것은 코사인 세타가 1이란 얘기죠. 계좌 전류를 증가시킬 때 역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짠 하고 제가 그림을 갖고 와봤는데요. 이런 상황이죠.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코사인 세타가 1, 여기 요 상태인데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랬죠? 앞선 전류가 흐르더라. 앞서면 진상이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렇게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 전동기에서 역률을 1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1이란 얘기죠. 부족 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짠 하고 가지고 와서 자,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부족 여자면 요쪽이죠. 그러면 뒤진 전류가 흐르더라. 지상이다. 그것은 무엇이다? L 부하였죠. 그래서 이거 보고 이것은 리액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전기자 전류가 작게 흐를 때의 역률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때는 코사인 세타가 1이라고 했어요. 역률이 1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중 V 곡선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위상 특상 맞고요. 곡선의 최저점은 역률 맞고요. 계좌 전류 조절하면 역률 조정이 가능했죠. 진상 또는 지상 역률 맞습니다. 부하가 클수록 V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이동했죠. 아닙니다. 네, 여기 보시면 부하를 달수록 위로 이렇게 곡선이 올라갔습니다. 자, 3상 동기전동기에서 여자 전류를 변화시킬 때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였죠? 전기자 전류의 위상과 크기가 바뀌더라. 자, 그 다음 동기 조상기입니다. 방금 한 V 곡선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거 한번 그대로 이제 이것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하면요. 이건 동기 조상기가 되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앞에서 했던 여자 전류를 조절하면 역률을 개선할 수 있었죠. 즉, 부족 여자로 하면 지상, 리액터, 과여자로 하면 진상, 커패시터. 앞에서 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더라. 전동기,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하면 동기 조상기가 된다. 자, 동기 전동기를 역률 개선에 쓰면 우리는 동기 조상기다. 동기 조상기를 부족 여자로 하면요. 전류가 뒤지죠. 지상 전류가 흐르고 이것은 L부하였죠. 리액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 보시고 리액터로 작용할 것이다.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은 이쪽 방향 우리 V 곡선에서 갔었죠? 그럼 그것은 진상이 된다. 진상은 C부하더라. 요렇게요. 그래서 요런 스토리들을 보시고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기 조상기가 진상 콘덴서보다 좋은 점은요. 동기 조상기는 둘 다 할 수 있죠. 진상, 지상 모두 공급할 수가 있더라. 자, 마지막 동기 전동기의 장단점입니다. 베스트 13.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챙겨 가도록 할게요. 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가져가야 될 거 체크해 볼게요. 자, 역률 조정 가능했죠? 코사인 세타 1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가 동기 전동기다. 이거 하시고요. 자, 앞에서 했던 거 리액터로도 하고 커패시터 역할도 할 수가 있더라. 속도는 일정했습니다. 자, NS는 P분의 120F였고요. 이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속도 조정이 불가능하다란 얘기거든요. 그죠? 고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공극이 커서 튼튼하다. 자, 그리고 단점 볼게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이 계속 나오네요. 난조 발생할 수 있고요. 기동 토크가 작습니다. 이런 곳에 사용되더라 체크해 주시고요. 따로 직류 전원 설비가 필요하고 가격이 비싸며 구조가 복잡한 편이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특징 난조 발생이고요. 역률 조정이 힘들진 않죠. 진상, 지상 다 조절할 수 있더라. 일정한 속도죠. 그리고 공극이 넓어서 기계적으로 견고합니다. 특히 일정한 속도는 NS는 P분의 120F로 되더라. 가져가시고요. 자, 동기전동기의 특징입니다. 난조 별도 기동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닙니다. 역률 조정되고요. 동기 속도로 운전할 수 있죠. NS는 P분의 120F. 자, 동기 전동의 단점입니다. 회전력이 토크가 작죠. 속도 조정할 수 없었죠. NS는 P분의 120F로 고정. 자, 역률을 1로 할 수 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 아닌가요? 이것은 장점이죠. 3번이 정답이더라. 직류전이 요구되어 설비비가 많이 든다. 네, 이건 단점이 되겠죠. 동기전동기의 영도. 자, 토크가 작기 때문에 크레인은 아닐 것이다. 나머지들은 맞다. 역률이 가장 좋은 거 코사인 세타가 1이 될 수도 있더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가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기를 동기발전기 8개, 동기전동기 5개 해서 총 베스트 13을 꼽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들으시고 문제 반복해서 푸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음. 고생했음.